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한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측이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들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피의 이모 대표, 또 이 여기서 펀드가 투자한 업체죠. 웰스ENT의 최모 대표가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또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오늘 구속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좀 결정을 할지 쟁점부터 좀 짚어보죠. 네, 오늘 10시 반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예. 오늘 이제 늦은 밤쯤에 구속에 관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혐의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이제 하나하나의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한 금액보다 이제 신고한 금액이 굉장히 커져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10억 정도의 출자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 당국에 보고한 내용은 74억 원 상당을 지금 받기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둘 다 횡령에 대한 혐의가 있습니다. 코링크 PE의 이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서 2차 전지 업체죠. WMF의 인수 과정 이후에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웰스의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서 회사 돈 10억 상당의 횡령 혐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혐의점이 많고 구속영장이 인용이 되려면 이 돈이 실제로 횡령이 되었다, 그리고 배임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 소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혐의점이 많은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거액의 돈을 횡령과 배임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법원이 정말 이 돈의 쓰임이나 자금의 출처가 굉장히 이상하다, 자금의 흐름이 이상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횡령 배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억 원의 돈이고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수사를 착수하고 발부가 처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사 방향에도 또 굉장한 또 어떤 영향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이 구속영장은 사실 첫 구속영장 발부였습니다. 그 압수수색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관련해서 지금 조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공소시효 관련한 쟁점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전격해서 기소가 되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조 장관보다는 부인이 개입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검찰에서도 뭐 물어볼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구속에 대한 여부가 이후에는 이제 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위반 여부가 없었는지를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어떤 그 검찰의 수사 동력은 좀 꺾일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 구속이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냐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건 알겠습니다만 이게 구속이 되려는 이유는 굉장히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는 측면에서 구속이 되는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사건 쟁점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횡령과 배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구속의 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수사 동력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죠. 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이 인물에 대한 조사도 좀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현재 지금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게
피해자 송환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권한입니다. 예, 이분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무부 쪽에서 지금 송환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데요. 법무부가 허락을 해야 강제 송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무부가 이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예. 아무래도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에 대해서 예, 이 사건의 연결고리는 지금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이죠. 이 조 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 코링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명함도 가지고 다녔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지금 유력한 대상으로 이 조 씨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분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되어서 또 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예. 음성 파일은 공개는 아니고 아니고, 예. 보도상 이제 녹취록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네네. 파일을 서면으로 만든 그런 자료가 공개가 된 것으로 어떤 보입니다. 내용인지 말 나온 김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이해 충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뭐 당시에는 조 후보자였죠. 조 후보자가 낙마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 교수는 이게 맥락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피의자 보호에 너무 문제가 생겼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현대차 협력사 익성에서 2차 전지 관련 자회사죠. IFM에 13억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IFM에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배터리 육성 정책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 육성에 투자를 한 시점과 이게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그 문제가 정보를 될 수 어떻게 알았을 있거든요. 것인가에 그쵸?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녹취록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만큼 조 장관 측에서도 관련해서 좀 의혹에 대한 해명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오늘은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고 어제는 조 장관 동생의 전처에 이제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을 좀 들여다보기 위한 거였나요? 네, 이 부분은 사모펀드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조 장관하고 직접적인 비위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에 대한 부분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조 장관의 동생은 전처라고 하니까 이혼을 한 배우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전처가 전 남편, 즉 조 장관의 동생의 회사의 채권을 양수를 받습니다. 그 채권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이었는데요.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약 50억 원 상당의 이제 민사소송 승소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등장 인물들이 모두 이제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채권 양수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소송을 통해서 이 금액을 가져간 부분은 당연히 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관련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검찰들이 어떤 부분을 들여봤냐에 대한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그 위장 이혼 부분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 부분도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장 이혼이라고 하면 사실상 위장에서 이혼을 했다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냐라는 부분은 이게 사업상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장 이혼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 그것 관련해서 채무 면탈이랄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앞뒤 시점의 어떤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현치 않을 때. 이제 배우자와는 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 예. 이혼을 하면서 이 공유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분할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채무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이나 앞뒤로 재산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되는 의혹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위장 이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의 아들의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피해자 측과 3,500만 원에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듣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액수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저도 놀라셨군요.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피고인 혹은 피해자분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신이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얼마를 주어야 하느냐라는 예.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이럴 때 항상 대답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특정 상황상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저 상대방의 입장이 너무 궁박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의 돈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것보다 낮춰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라고 하거든요. 경상이라고 하면은 손해배상액은 사실상 크지 않고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을 수임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몇백만 원 정도 합의금이 오갈 수 그게 있는. 통상적인 네, 거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죠.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3,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다라고 어느 변호사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플러스 이제 다른 정황 때문에 이제 함께 이 돈이 이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왜 있겠습니다. 많다고 좀 보셨어요? 보면서 왜 많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수사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처음에 지금 범인 도피 행위를 했던 이 피의자가 현장에는 없었는데 네네. 나중에 나타났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 피해자가 첫 조사를 받았을 때 이 장용준 씨가 약국을 다녀와서 뭔가를 주면서 합의를 빨리 하자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피의자 지금 장용준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지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합의의 조건 중에 피해자가 앞으로 언론 보도 관련해서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밀 유지 조항이죠. 예. 이게 플러스가 더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합의는 한 거는 뭐 결론입니다만은 운전자 바꿔치기 문제도 지금 좀 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합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다친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금을 준 것과 별개로 예. 범인 도피 혐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범인임을 자처한 사람은 범인 도피 혐의가 되고요. 장용준 씨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인데요. 범인 도피 혐의 관련해서는 사실 가족도 아니고 이런 일을 자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장 의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보도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어떤 관계인지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 의원도 SNS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이나 피의 사실 공표가 도를 좀 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해도 너무한다.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아들의 불법 행위와 별개로 이 예.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현재 너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표가 되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는데 네네. 이게 물론 그냥 언론기관이 피해자나 뭐 피의자나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자료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게 기소가 되기 전에 피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형법에 나와 있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게 사문화되어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앞으로 조금 나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 이슈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